안녕하세요. 직방TV 부동산 빅랩 랩장 함영진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측만 무성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드디어 인상됐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기준금리가 1년 만에 0.25%포인트 상승한 것이죠. 2017년 11월 30일 0.25%포인트 인상 이후에 1.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75%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와의 간극은 0.25%포인트 그리고 0.75%포인트 정도로 이제 좁아지게 될 전망인데요. 미국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롬 파월 미 FOMC 의장 같은 경우는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정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결국에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결국 대출받은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기과열 지구와 투기지역 같은 이제 규제 지역이 만들어졌죠. 이런 지역에서는 현재 담보인정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 비율이 최대 집값의 40%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9.13 대책이 발표됐죠. 이제 9.13 대책에 따라서 여신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요.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의 신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그 LTV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월 30일에 DSR이라고 해서 기존의 차주의 마이너스 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이런 것들의 모든 부채를 합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상환 능력을 따라서 대출을 해주도록 DSR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DSR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 까다로운 여신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전국에 있는 부동자금 1,500조가 부동산 시장, 실물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 자금의 속도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환이자 부담이 이제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고인 과잉 유동 자금이 다소나마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 특히 이제 11월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그 건수는 10월보다도 무려 40% 이상 급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계절적인 비수기에 금리 인상, 또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숨고르기에 따른 거래량 둔화 현상과 이에 따른 가격 움직임이 한동안 제자리 상태 내지는 일부 조정되는 확률이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의 매수 관망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결국에 늘어난 이자 부담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해서 타인의 자본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는 레버리지 이펙트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려워졌죠. 여기에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공격적인 투자 패턴 또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 투자 비율 같은 경우도 점차 숨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표는 올해
그 신규 취급액 기준의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역시 2016년에 비해서 5월 같은 경우는 3.49% 정도로 연리 이율이 굉장히 꾸준히 오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신규 취급액 기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잔액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전망이고요. 여기에 신용도에 따른 가상금리를 추가적으로 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4%대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자의 부담, 또 집값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들은 이제 앞으로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그리고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증가하게 되면 사실상 주택시장의 흐름은 지금보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거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조정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기 위축에 실업률도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면 수도권에 공급 과잉되는 일부 지역, 그리고 올해 집값이 꾸준하게 떨어졌었던 지방주택시장 중에서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복수대출자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 시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되는 변동금리부 대출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쏠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여나 임대사업자 전환 등으로 사실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매물 잠김 현상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9.13 대책 이후에 서울은 매물이 다소나마 증가하기는 했지만, 사실 서울 지역들이 매물이 지금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격 급락을 일으킬 만한 급매물 출회로 인한 급락 요인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방주택 시장은 한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겠고요. 대신 서울 등 주요 수요자들이 몰리는 똘똘한 채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금리 타격이 다소 미약할 전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시장 위축은 없겠지만 시장의 지역별 구지역 양극화는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2018년 3분기 가계대출이 1,427조 원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1분기 1,387조 원보다는 40조 원 증가했고요. 그리고 동기 주택담보대출액 582조 원에서 594조 원으로 12조 원 늘어나기도 했죠. 한 가지 눈여겨보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중에 가계대출의 연체율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차주가 실제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는 경우라면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의 포인트가 될 전망인데요. 지금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9월 말 기준으로 0.26%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대기업이나 기업 대출의 연체율보다는 비교적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19%로 사실 가계대출보다도 낮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환이 비교적 지금 원만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주택시장 위축을 가져올 정도의 충격파는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이제 올해 금리가 올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도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주택을 구입해도 될지, 내 집 마련해도 될지 많이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 경기도나 거기에 지난 5년간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감, 최근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의 약세, 경우에 따라서 또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 본인의 부채 상환 능력, 그리고 적어도 집값의 60% 정도는 준비된 분들, 전세 자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이제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돈이 생긴다면 빚을 먼저 갚는 디레버리징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변동금리부 대출자 같은 경우는, 또는 5년 혼합형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지금 대출 금리 인상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고정금리부로 또는 정부의 정책자금의 대환 대출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전략들이 필요해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다변화되기는 했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공실 리스크, 그리고 최근 5%를 붕괴한 임대 수익률의 적정성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성이 좋은 것 위주로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좋은 콘텐츠로 다음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